모닝 브리핑입니다. 참 5월의 시장은 안개가 그득한 모습이죠. 전거래일도 답답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현대차가 오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시장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주의 향방과 주가 흐름에 주목도가 높은 오전 7시입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전망에도 뉴스에 판의 흐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어떡하지?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이거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만 마구 만발하다 뒤돌아보니 벌써 달력은 5월의 네 번째 목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5월 22일 수요일장 한마디. 친환경 자동차가 쌩쌩 달려도 시장은 찬바람만 쌩쌩 분해옵니다.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원전, 태양광 등 탄소 없는 청정 에너지 관련주가 또 현대차가 쌩쌩 달리며 급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하락과 테슬라의 급등에도 에코프로 머티의 블록들 이슈의 2차 전지도 주춤, 보험업종도 이 실적 우려에 주춤하니 전반적인 시장엔 찬바람이 쌩쌩 불 수밖에 없었던 수요일장.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도 국내 증시는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2,72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상승세는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0만 닉스에 다가섰고요. 또 현대차는 호실적 전망과 함께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 HLB가 연이틀 반등했지만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9% 하락한 845선에 마감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특징적이었던 업종도 살펴볼까요? 자동차 대표주와 태양광 에너지가 강했고요. 반면에 AI 챗봇주는 부진했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대표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는 청정 물류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죠. 수소차 관세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는 9% 올랐습니다. 네, 5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기아는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부각이 됐는데요. USB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산을 위해 청정 에너지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특히 AI 수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퍼스트솔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퍼스트솔라가 상승하자 국내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9% 넘게 올랐습니다. 네, 한편 AI 챗봇주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항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 SP소프트와 이스트소프트 등 AI 챗봇주들 대부분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각각 7% 가까이 빠졌고 또 5%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부각됐던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수요일장에서는요,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테마 힘입어 확산된 탄소 없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어제 현대차 급등이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소가 있었다. 3년 전처럼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다. 수소 관련주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두산 퓨얼셀 EOB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수소차 관련주들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현대차가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현대차가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등하더니 종가 기준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단숨에 시총 4위로 등극을 했죠. 그 주가의 폭등을 견인한 트리거로 작용한 요인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배경은요.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유럽도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면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미국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맞불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어제 장중에 돌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중국, 미국, 유럽 자동차 가격은 모두 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나라의 자동차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완전 이득을 보겠구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급등으로 현대차는 3년 전 2021년 그때 애플카 찌라시 시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의 전고점 수준인 28만 9천 원에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이게 마냥 이 시나리오처럼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선견지명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중국까지 가서 굉장히 또 비즈니스를 잘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반사익 수의 기대감이 마냥 스무스하게만 요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부분은 우리가 또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입니다. 현대차 쪽에서 이 주주환원 대폭 상향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또 카더라 통신으로 돌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현대차 배당 4%대거든요. 또 본주 말고 우선주로 사면 배당이 50%는 더 오를 텐데 여기서 배당을 더 준다? 글쎄요, 이 부분 또한 카더라가 아닌 정확한 팩트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세 번째 요인, 인도 법인 IPO 소식도 들려왔죠.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쇼커볼링 물량이 매수에 가담을 하다 보니 외국인의 폭풍 매수가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던 거죠. 삼성전자 물량이 현대차로 갈아타는 수요도 포착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수소 테마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북미 지역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에서 청정 물류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 이는 수소 관련주에 수급이 몰렸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의 수소 관련주 급등의 배경은 현대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수소주 강세 배경 짚어보면서 향후 주가 상승 여력까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수소 생산 인프라와 관련 기업 지원액이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클린 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AI용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고로 아리백용 재생에너지와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소연료 발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트럼프 후보가 재선이 되어도 수소 지원 지속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도 올해 수소 R&D 지원 정책 확대에 나서며 연구개발 지원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무려 478억 원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 3년 전 이 뜨겁던 수소 관련주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3년 전엔 인프라 건설 없이 수소 시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 주요 국가들의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이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으니 이 진정한 수소 시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전날 주가는 무려 9.4% 급등 27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두산퓨얼스를 볼까요? 수소 연료 기업으로 지난해 누적 수주 연초 제시했던 수준을 초과하면서 22%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범한퓨얼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생산 기업으로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는요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미코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SOFC죠.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분산발전 원인 SOFC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코가 그 관련주로 국내 유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셀을 자체 제작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 중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국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확장됐으니 진정한 수소 시대를 꿈꿔볼 수 있는 상황, 수소 관련주들의 제대로 된 반등 에너지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서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한화시스템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센서뷰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보통주 21만 3,365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HLB의 FDA 승인 불발로 인해 급락했던 HLB 제약이 어제 장 마감 후 국내 사보 전환 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13,293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공시가 오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LB 바이오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HLB의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관계자가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에 미국 FDA로부터 허가가 불발된 원인인 제조 공정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 전문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스코 초록 공개가 바이오주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리가캠 바이오 등 국내 주요 제약 기업들의 초록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관련주들의 주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승인 확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가상화폐주도 최근에 들썩였는데요. 과연 승인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은 아니었지만요. 예상 상회를 했고요. 10대1 주식 분할과 배당금 상향이 시간의 거래 주가에 아주 강하게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1,000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지 여부, 그리고 하이닉스 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의 마지막 상반기 금통회가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11회 연속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UAE 대통령의 다음 주 방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국방, 방산 등 여러 분야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방산주 그리고 원전주 주가 추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